대북 강경파 볼턴 NSC 보좌관이 지금 곧 한국을 방문해서 정의용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는 2차 북미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잘 안 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북한의 군사 옵션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대외적으로 항상 이 외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모양새를 띄어왔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인 나라들이 미국의 어떤 미군 주둔, 그리고 그 나라 정세에 대한 개입 등을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에 우리가 많은 인명을 갖다가 희생시키고 또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미국의 국민이 우선이다라는 전통적인 미국의 고립주의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베네수엘라 문제에서 미국이 필요하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고, 러시아나 중국은 심각한 국제법 위법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현지 시간으로 1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이 시민 수만 명이 참가한 집회에 과이도가 연설을 하고 일부 군 출신들이, 현역 군인들이 가세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 지금 마두로 축출 쿠데타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거사 이틀 전에 정보가 새서요. 그래서 국방장관, 대법원장, 대통령 경호사령관 등을 포섭을 했고, 그리고 미국도 이걸 지금 과이도를 지지하고, 그래서 앞으로 군사 개입도 할 수 있으니 다 우리 편에 붙으라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공작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이도가 이 문제를 다소 좀 서두르다가 실패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의 측근 세 사람도 앞으로 협조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에 동결된 당신들이 빼돌린 재산도 다 주겠다 해서 합의가 됐는데, 29일 날, 그러니까 거사 이틀 전에 이 내용이 새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자 이들이 돌변해서 마두로 편을 들었고, 그래서 과이도가 이게 텄다, 다 밖으로 새 나갔다 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빨리 좀 거사를 하라 해서 30일 날 새벽에 쿠데타를 선언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런데 협조하기로 했던 인물들이 다시 마두로 측에 서서 충성을 맹세하고 마두로가 이들을 세워놓고 같이 행진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 군부를 이렇게 완전히 붕괴시키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일찍 거리로 나섰던 반정부 시위대는 결국 군경의 유혈 진압에 말려서요, 이 미수로 끝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서도 지금 나타날 수 있는 혼선과 혼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 NSC에서요, 미국 백악관 내부에도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주장하는 볼턴 보좌관과 신중함을 내세우는 미국 국방부 합참 등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는 양상이라면서, 트럼프는 겉으로 마두로를 맹인 비난하지만은 내심으로 미국의 군사 개입이 가져올 전비 지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느냐?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자체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고요.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들 중에 한 명이요. 한 3,3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나라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에 미국 아마 군부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마두로가 이게 승리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미국 측에다가 마두로를 배신하겠다라는 의사까지도 전달했던 국방장관, 대법원장, 경호사령관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두로가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존재하는 한은 언제 자기들이 제거될 줄 모른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배신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서 마두로가 앞으로 편하게 자지를 못할 거다. 그래 이번에 보면 미국이 마두로가 지금 망명할 비행기가 쿠바로 준비되어 있다. 탈라다가 마지막에 러시아 말려서 안 됐다라는 것은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두로 측근이 배신을 하고 마두로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이런 게 나름 준비되어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좀 엉성해서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군사 개입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군사작전은 가능하다. 필요한 것이라면 미국은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요. 베네수엘라에 기름, 오일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 대외 자산 등을 압류하고 그걸 갖다가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들어와서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만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지금 둘로 완전히 갈라졌는데 제가 볼 때 마두로가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끊임없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할 듯한 의사를 보이고 있고 또 볼턴이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 제재를 발표 기자회견하면서 콜롬비아의 병력 5,000명이라고 쓴 메모를 이렇게 일부러 기자를 보란 듯이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에 지금 우회적으로 미군을 보내놓고 여차하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암시를 한 거죠. 자, 대규모 시위 이후에 미국은 지금 군사 개입을 더 암시하고 있고요. 미국의 동맹들 EU, 캐나다,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등은 다 미국을 따라 과이도를 지지했고 마두로를 지지하는 나라는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니카라과라든지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만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지 않겠다. 호구가 아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둔하려면 돈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던 트럼프가 왜 베네수엘라에만큼은 그 측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을 말하느냐. 심지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해 쿠바까지 압박을 합니다. 과거에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기름을 줬고 많이 도와줬어요. 자, 쿠바가 혁명에는 제일 먼저 남미에서 성공했지만은 가난하니까 베네수엘라가 좀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지니까 쿠바 군대와 민병대가 지금 베네수엘라에 상당히 가서 마두로를 지켜주고 있는 데 대해 쿠바가 지금 여기에 발을 빼지 않으면 쿠바에 대해서도 제재와 금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차베스라는 자가 미국의 반미를 기치를 들고 90년대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미를 다 선동해서 미국 뒷마당인 남미를 거의 반미의 아지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때는 남미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굉장히 코너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베스의 계승자인데 마두로가 차베스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했어요. 이렇게 바짝 쪼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이 베네수엘라의 군대를 지금 군사 자문관을 수백 명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지금 마두로가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영 정유 회사의 지분 절반을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키면서 남미에 러시아의 지금 기름 공급처이자 아지트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뒷마당이자 석유 이해관계가 큰 베네수엘라. 과거에 차베스가 등장하기 전에 베네수엘라 정유 산업에 미국의 이 거대한 오일 회사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 미국 뒷마당인 남미에 대한 영향력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오일이라는 기름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을 국내 문제처럼 취급을 해왔습니다.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역사 그리고 지정학적인 어떤 입장도 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갖는 지정학적인 입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멀로 독트린을 미국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멀로 독트린은 1823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멀로가 밝힌 미국의 외교 방침인데요. 유럽 열강이 이 아메리카의 대륙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간섭하지 말라. 그 나라들이 독립하고 싶으면 다 독립하게 놔두라. 이렇게 말을 했고 대신 미국은 유럽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 대륙을 유럽 열강에서 떼서 미국의 영향하에 따로 두겠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멀로주의 원칙이 미국이 적용시키면서 깊게 개입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남미, 라티노라고 부르는 남미계 지금 표들이 흑인 표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선을 치르는데 항상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스윙 스테이트 주에 이게 대표적인 게 플로리다예요. 그런데 이런 플로리다 같은 스윙 스테이트 또 뭐 뉴멕시코, 애리조나, 뭐 텍사스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도 있고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스윙 스테이트가 아니니까 민주당 쪽이니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쪽에 중남미계 미국 시민들의 표가 어디로 갈 건가도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한국이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왜 한국에 오느냐. 참 이게 관건인데요. 자, 뉴요크지에 따르면 슈퍼 매파인 볼턴은 사석에서 참모들한테 하노이 미북 회담이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고 회담 전에 여기에 회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해서 나는 대통령을 지원한다. 하지만 잘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북 정상들이 하노이에서 마주쳤을 때 김정은이가 핵 프로그램 일부인 영변 시설 폐쇄 대가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볼턴이 절대로 사전에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또한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협상을 깨야 지지가 올라가겠다. 야당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겠다 해서 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요구가 가당찮았고 그래서 그들은 플랜 B도 없었고 그래서 미국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백악관 NSC 보좌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볼턴은
이 북한과의 선제적 전쟁까지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 볼턴 입장에서는 결국은 북한이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의 20년 된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볼턴이 지난 겨울에 한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이 경제를 살리고 싶은 갈망이 큰 만큼 어쩌면 핵무기 포기 설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트럼프도 협상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고 생각해왔다.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폭스뉴스에 출연한 걸 봤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에 내가 들어갈 때 트럼프 말에 복종하겠다라는 말도 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설득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점점 해가고 있고, 그러면서 볼턴은 북한 공격이 여전히 가능하고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말을 다시 꺼내고 있고, 그래서 이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하든가 군사력을 동원해 제거하든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가졌는데, 이제 서서히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서서히 공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 확고하고요. 특히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다른 점이 많다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뒷마당이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10,000km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기름이라도 있고 또 이웃 나라에 대한 영향이 크지만은 북한은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악의 경우에 한국을 잃더라도 일본이라는 아주 튼튼한 동맹이 있지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에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볼턴은 자기가 트럼프 말에 복종하겠다라고 한, 그리고 뭐 북한 문제에 대해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며 부인을 했습니다. 고 비건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월말에는 이 볼턴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지난번에 볼턴이 미북 회담 직전에 한국에 와서 한미일 3자이 뭡니까? NSC 보좌관격인 인물들이 회의를 부산에서 하기로 했다가 직전에 취소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은 회담을 깬다라는 입장이 그때 마련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 패트릭 세는 미 국방장관 대행이요. 미 하원의 청문회에 나가서 군사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배치와 작전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다. 미국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한미 훈련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 훈련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조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싸울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폼페이오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비핵화엔 단 한 가지 진정한 접근뿐만 있다. 그거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말이 세지고 있지요. 폼페이오는 북한이 자기를 협상 파트너에서 배제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여전히 키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강한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자, 미국 하원에서도요, 지금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등의 로비로 인해 미국과 북한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이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CVID
이렇게 해서는 전혀 답이 없으니 전면 제재 해제와 비핵화 사이에 중간 단계로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요, 시종일관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한국의 일부 이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가한다, 폭격을 한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한다 뭐 이러는데요.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아주 다르다. 제가 볼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이냐? 군사적 위협과 압박 그리고 일부 군사적 행동을 할 수는 있겠죠. 자, 북한이 완전히 오판을 하고 미국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는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럼 북한은 야가 빠져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북한을 대북 제재를 계속 압박해서 코너로 놓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행태로든 지금 비핵화를 하든지 아니면 비핵화를 안 한다면 경제가 붕괴되면서 체제가 무너지든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 내의 보수 세력이라도 최소한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서 지금 핵심적인 구멍을 만들고 있는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이걸 빨리 틀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수 진영에서 핵심 이슈로 문 정권을 공격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북한 문제나 더 나아가서 이 친북 좌파 정권을 붕괴시키는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